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과거 마요르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베다트 무리키가 찍은 영상 속에서 이강인은 훈련 중 쉬는 시간이었는지 검정 민소매 티를 입고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키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강인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중이던 또 다른 동료도 아닌 로드리게스는 촬영 중인 무리키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요르카 시절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살이던 2012년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로 건너간 이강인은 발렌시아 연령별 유스팀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유망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발렌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입단 후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7년 발렌시아 메스타 소속으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에는 팀 내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활약했습니다. 시즌 초 헤타페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주로 후반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선발 기회도 꾸준히 얻어 총 2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2020년도 시즌에는 준주전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리그 24경기 중 16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코파델 레이까지 총 27경기에 출전해 1골 4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단 재정이 악화된 발렌시아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강인을 판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시즌을 끝으로 발렌시아와 작별했습니다. 이때 이강인을 받아준 팀이 바로 마요르카였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2022년도 시즌에는 동갑내기 절친이자 일본 유망주 구보 다키우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후반기 이강인에게는 은사라고 할 수 있는 하비에르 아길레 전 마요르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간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아길레 감독의 중용을 받고 팀 내 최고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패스,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앞세운 이강인은 6골 6도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진에서 단인 로드리게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가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배경입니다. PSG에 이적해서도 이강인의 마요르카를 향한 애정은 여전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마요르카에 방문해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라리가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는 마요르카의 집도 구매하고 몸 만들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PSG로 복귀해 다가오는 시즌 주전 경쟁에 돌입합니다. PSG는 2024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주전을 넘어 PSG에서 에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밖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의 사진을 올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PSG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오직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PSG는 박스 밖에서만 총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전까지 합쳐 PSG가 넣은 62골 중 22.6%를 차지합니다. 2위는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10골보다도 4골이 많습니다. 3위는 9골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강호 라이프치히입니다. PSG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프리킥에 가장 능통한 팀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슈팅과 함께 골문 안으로 넣는 정확도까지 겸비해야 박스 밖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SG가 박스 밖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은 주포 음바페입니다. 14차례 박스 밖 득점 중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스 밖 득점의 3분의 1 이상이 음바페 몫이었습니다. 음바페는 강한 발목 힘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슈팅은 그물을 찢을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실제 그의 득점으로 골망이 찢어지는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PSG의 해결사인데요. 2017년 PSG로 이적한 뒤로 그는 297경기에 나서 247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더 경이롭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며 한 경기당 한 골을 넣는 페이스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며 2위와는 9골 차로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PSG의 박스 밖 득점이 많은 선수는 비티냐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탁월한데요. 올 시즌 박스 밖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6골을 넣었습니다. 박스 안 득점이 박스 밖 득점보다 더 많습니다. 음바페와 비티냐를 제외하면 5명이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PSG에 온 뒤 박스 밖 득점에 한 골을 얹었습니다. 이강인 외에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에메리, 아센시오가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사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기록을 소개하면서 음바페와 비티냐를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바페와 함께 이강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PSG 내에서의 이강인 영향력이 크고 지난 몽펠리에전 득점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와, 리오넬 메시를 봤어. 관중석에서 봤을 때 진짜 메시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한국의 메시야, 얘는 우리의 30번과는 전혀 부적이 없어. 아르헨티나의 작은 꼬마 엘프가 생각난다. 와, 정말 메시처럼 보여. 아시아의 메시, 보석 같은 선수야.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였어. 공격적으로도 수비적으로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의 강점은 아니지만 골도 넣었고 매우 만족스러워. 이 경기는 최고 수준이고 훌륭했어. 키패스, 수비, 항상 플레이 방향으로 트래핑도 너무 좋았어. 정말 대단한 선수야. 나는 그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즐거웠고 공격적으로도 큰 기회를 창출했어. 얘는 그냥 왕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강인이 센터를 장식한 이유가 뭘까요? 영국 매체 90민은 공식 SNS를 통해 최고의 팀들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을 좋아한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가 페널티 박스 밖 득점 탑위인 것을 보고 놀랐나요? 라며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3개의 팀을 조명했습니다. 1위는 PSG였습니다. PSG는 14골을 넣었습니다. 맨시티는 10골, 라이프치히가 9골로 뒤를 이었습니다. 맨시티를 대표하는 선수로 케빈 더 브라위너,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도 아니고 비티냐도 아닌 이강인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각 팀의 중거리 슈팅이 훌륭한 선수들이라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 가장 많은 중거리 슛을 넣은 선수는 음바페이고 뒤를 이어 비티냐입니다. 그럼에도 파리의 간판 선수로 이강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 몽펠리에전 왼발 감차가 워낙 예술이었기 때문에 영국 매체 90민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메인 모델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